지금 시작하신 거죠? 쓸지 말지는 네. 나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사전에 얘기 편하게 나누시는 것도 한번 좀 담아보려고. 네. 하지만 벌써 입이 갑자기 입술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아니 기가 막히게 입안이 알아. 마르고 침이 녹화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하지? 갑자기 사람이 경직이 돼. ISTJ세요? 인프제예요. 인프제. 인프제 솔직히 MBTI 별로 믿진 않지만 인프제가 나랑 안 맞는다는 건 알아요. INFJ면 저랑 다 반대예요. 뭘 섭외 잘했네. 장난 아니다. 제가 ESTP거든요.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텐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SNS 보면 치과의사들 계정은 챌린지 아니면 이제 케이스 공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유독 눈이 가는 건 아무래도 심미 케이스, 연조직 수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조직 수술의 라이징 스타인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분은 모시는 게 그냥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채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계신 타칭 이태원 예수 이수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태원 글로벌 치과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 열흘만 있다가 나오고 싶었는데요. 열흘 뒤에 미용실에서 파마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이 딱 좋아.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컬도 딱 잘 좋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걱정 마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오셨을 때 네. 리제네레이션 이거 엄청 또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이 세태가 이러면 안 된다. 심기만 하고 땡 이게 뭐냐. 열변을 토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지 않고요. 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네, 또 오늘 임해보겠습니다. 또 저희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분과는 감히 저희가 합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권의 시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워낙 연조직 심미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권낙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서울 권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권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장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아마 초창기 유튜브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유튜브에 뭔가 예전에는 인양전양 오는 환자 보고 그냥 인양전양 하다가 어떤 딱 전환점을 만나면서 갑자기 임상에 눈이 탁 튀었다고 하신 그런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 제 유튜브에서?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 좀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항상 근데 준비를 안 했는데 권의 시선도 그렇고 그렇게 약간 술술 풀리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 안 합니다.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요즘은 구독자분들이 다 알아요. 이거 대본이구나. 맞아요, 저는 맞아요. 오늘도 사실 질문지를 읽어보는 척은 했지만 안 읽어봤어요. 뭐지 이 배신감? 벼락치기를 해도 어차피 깊이 있는 에비던스는 옆에 계시는 이소영 원장님한테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평소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역할로 나왔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어떤 진료 철학을 갖고 개원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은 누가 봐도 예쁜 심미적인 치아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구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의 실력으로. 짜치죠 그런 시점이 되면. 근데 이거를 기공소 탓을 처음 했었거든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왜 너는 못 만들어 오느냐. 그때는 눈조차도 못 떴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한다, 제가 모른다는 것도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공소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막 소장이랑 마찰도 생기고 그런 일련의 누구나 겪는 과정들을 겪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만할까라고 생각할 때쯤에 제가 ATC를 연수회를 들었었거든요. 심미호흡 연수회. 정창권 원장님을 보고 뵙고 그분의 이제 강의 연수회를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그냥 평소에 고민하고 공감했던 그런 스토리라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자기가 어떤 케이스들을 보여주면서 그 팔로업들을 보니까 저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시작은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캐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했던 게 과연 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과거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그냥 매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라고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정창원 원장님이 씩 웃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토픽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코진지발 서저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연조직 수술, 사실 SNS만 보더라도 다들 잇몸 사진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철을 하는지, 어떻게 플랩을 여는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수영 원장님부터. 저 먼저요? 네. 키워드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나 뭐 이제 보철 쪽을 조금 제외하고 임플란트 씬에서만 이제 보더라도 디지털 열풍이 한번 이제 지나가고 제일 피크였던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가는 상황에서 연조직이 요즘 좀 이제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먹거리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사실 연조직은 좀 소모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풀마우스 케이스라던가 여러 개를 심고 할 때 이제 아니면 즉시 로딩 할 때도 유리하고 임시 보철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철까지 일련의 흐름을 디지털로 이제 풀어내면서 원내 기공도 하고 하면 경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연조직 수술은 사실 아직 시장이 열린 느낌은 아닌데 트렌드가 오는 그렇죠. 가요?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연조직수를 저도 좋아하고 자주 하기는 하지만 산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자의 자기만족의 영역이 아직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트렌드가 되는 거지라는 궁금함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오는 것 자체는 되게 반가운 게 반길만 하죠. 네,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리려나 기대감으로 상황을 보고는 있습니다. 권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그 트렌드라고 한다면 SNS를 위주로 이제 빠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SNS의 본질 자체가 특히나 이제 임상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만족 더하기, 그 허영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만큼 해. 그렇죠. 저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제가 SNS에 올리는 거.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하셨던 이제 흐름에 임플란트 패러럴하게 심어가지고 파노라마 사진 올리는 거는 이제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잘 디자인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GBR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방법론적이라든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누구나 사실 임플란트 심으니까 그게 아주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조직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되게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특히 심미 영역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키 같은 거잖아요. 자랑하기 좋아요. 근데 자랑하기 좋고 야 이거 이렇게 전후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이제 연조직의 심미 영역에서 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보철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너네는 이거 못하지?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약간 치과의사 한정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 똑같은 사진 보고 제가 뭐 원장님 거나 뭐 요즘 라이징하는 다른 원장님들 그런 거 보면서 와 대박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변 그냥 비치과 의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되게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고생해도 환자는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연조직 수술을 그 에스테틱이나 코스메틱 관점에서 그런 페리오 서저리 영역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어떤 론제비티? 수명이라던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바이올로직 실링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도 연조직 수술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너무 심미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니까 하고 있고 자연치스럽지 않아도 예전에는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컬 볼륨이 부족하다던가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이제 자연치와 다른 부분들을 그냥 감수했다라면 그런 게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두꺼운 연조직을 확보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또 트렌드가 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뼈 있는 데다가 심고 위에 튼튼하게 보철 올리고 하는 게 땡이었다면 요즘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더 나은 거는 확실한데 환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임플란트나 뭐 심미 영역에서 세계적인 석학들, 연자들이 있잖아요. 원장님들의 임상과 철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연자들이 있으실까요?
경력이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그 해외 연자들 거 막 찾아보진 않거든요. SNS로만 봐요. 그냥 결과만 보고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하면은 그냥 컨센서스 정도 찾는 정도. 그 원장님께서는 갔다 오셨잖아요. 어반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좀 트렌디하고 이제 세계적인 연자들의 것을 이제 좀 먼저 도입하고 앞서서 이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아, 거의 뭐 한국의 어반이죠. 이수영은 뭐 거의 한국의 어반이지. 자, 아니, 어반 선생님 꼭 카메라 봐주셨으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학술적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임상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저는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제 필요에 의해서 아 이거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것을 쫓아가서 배워가지고 임상에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스타일이라서 해외 연자들은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병원에 문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언어의 장벽도 있고 마찬가지로 원장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은 딴짓하게 되고 근데 세미나를 가면은 장기적인 연수회면 어쨌든 가가지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내의 연자들 저 대가분들의 그런 술식을 재우는 되게 약간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죠. 그럼 정창건 원장이 아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국내 연자분들 중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국내 연자가 있으신가요? ATC 오상윤 원장님, 오상윤 원장님, 정창곤 원장님, 레진 빌드업 쪽에 레진의 최민동 최민동 원장님. 네네. 그다음에 연조직은 제가 그 처음에 컨셉 자체를 안명원 원장님께 수술법을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안명원 원장님. 그 CTG 채취하는 거를 봤는데 네.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렇죠. 떼내고 나서 할 게 없어. 진짜 너무 예쁘고 어떻게 컨택 티슈를 그렇게 잘 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좋았다. 조경원 원장님의 교합 세미나를 들었는데 아 교합을 또 들으니까 내가 너무 좀 국소적인 것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했거든요. 그 세미나를 들으면은 이제 지식에 뭔가 풀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자괴감이 드는 단점이 하나씩 작아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술식을 다 부정하게 돼. 이거 이렇게 뭘 하면 했나?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아 그거 안 뺐어도 됐는데 뺐구나 막 이런 막 차라락 지나가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뺐어야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했어. 원장님은 어반도 다녀오시고 예. 제가 느끼기에 원장님은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인 것 같아요. 진짜 저거를 내가 배워야겠다 하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가셔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분의 영상이나 이분의 뭐 세미나 있으면 꼭 찾아 들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이스트반 어반의 광팬이거든요. 그런데 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팬심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면 제가 앞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들이 워낙 많습니다. 팬층이 두터워요. 팬클럽 뭐 이렇게 있으면 어디 뭐 이제 저기 물 끓여오고 커피 타오는 수준이고 바닥 닦고 있는 수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일 코스 다녀오고 어반 누님 이제 한번 영접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팬심이 생긴 이유가 저희 동기가 어반의 저서 하나를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챕터 몇 개를 제가 이제 좀 도와주고 점점 더 이제 깊게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뼈이식을 이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 하면서 근데 요즘은 사실 어반도 어반이지만 네. 주켈리 형님이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무슨 하드 티슈냐, 소프트 티슈가 대세지 하는 요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유명한 거 엄마냐 있잖아요. 아빠냐? 본 sets the tone 하고 그리고 이제 soft tissue is the issue 그 다음에 프로스 is the boss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제 아직은 어반 팬이고 하기 때문에 본이 먼저다. 본이 먼저다. 연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반 선생님도 CTG 하고 하시거든요. FGG, 스트릿 FGG.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뼈를 많이 올리시죠. 네, 미코진지발 정션이 이제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전치부 수술하시다 보면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조직이 의미 없다, 필요 없다 맥락은 절대 아니고 밑에서부터 만들어 와야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되게 어렵고 따라하기 어려운 경지인데 일단 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잇몸 만드는 게 쉽냐 뼈 만드는 게 쉽냐 하면 사실 저는 뼈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스트 팩터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저는 뼈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뭐 소프티슈를 대충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컨센서스에서 어반에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반의
접촉점이라고 해야 되나? 대응되는 게 주켈리죠. 주켈리잖아요. 주켈리가 어반도 코스에서 이태리의 누구한테 이제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없고 연조직만 한 임플란트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본이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망가진다라는 아티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태리 주켈리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농담도 치고 주켈리 코스 들은 사람 얘기 들으니까 튜머 같이 이렇게 뼈 잔뜩 만들어놓는 그 부다페스트 걔한테 가서 그 얘기 좀 해줘 뭐 서로 디스하더라고요. 그레벨에서는 서로 디스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이태원 그 원장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외국 책 거의 안 읽는데 주켈리 선생님 저서는 그림으로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주켈리 선생님이 뼈를 경시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나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시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고 이거는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냐면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협측으로 1.5mm, 1.8mm, 2mm 정도의 뼈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쪽 사람들은 이 뼈가 없으면 계속 뼈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뼈 두께가 없는 케이스에서도 주켈리는 연조직을 이식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뼈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거나 뼈가 좀 이제 부족해서 안 좋을 게 예상되는 거를 잇몸으로 해놓고 사진으로 이제 예쁘다 하고, 물론 이제 롱텀 데이터도 있습니다. 롱텀 데이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이거 말 어떻게 수습해야 돼? 주켈리를 디스할 순 없어. 여기서 한번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좀 바뀌는 게 링케 비셔스 하얀색 제로보너스 책의 생물학적 폭경을 3mm 이제 뎁스가 이제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본로스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잇몸도 리세션이 발생할 거다. 뎁스 3mm를 깊이 3mm를 확보를 하려면 연조직이 이제 임플란트에서는 가로 세로 폭이 이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랑 깊이랑이 같이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조직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결국은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본이 없어도 된다 얘기까지는 아니고, 본은 한 2mm는 있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1.8로 볼 수도 있겠고 2mm는 있어야 되고, 이 본이랑 연조직이 잘 유지가 되려면 연조직 두께랑 깊이가 4mm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알기다스 피시스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3mm 룰이거든요. 어쨌든 전체부에서 뼈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위한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의, 저 같은 사람의 테크닉으로서 잇몸을 열었다가 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닫았을 때 그 소실되는 점이 저는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그 부분이 이제 파필라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흔히 겪는 상황 중에 하나가 외상성 교합이라든지 이 하나가 염증이 좀 많이 심해서 걔를 뺐는데 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항상 저는 그 파필라에 대한 걱정을 좀 하거든요. 이미디어트로 식립을 하지 않고 그냥 뼈 이식만 해놓고 나온 상황에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둘 다죠.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플랩을 일정 부분은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필라를 보존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힘든 개념인 것 같아요. 서지컬 스킬적인 문제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은요. 어차피 심미가 중요한 연령대는 젊은 친구들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남녀노소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필라 레벨이라는 거는 치간유도라는 거는 어차피 노령의 분일수록 이미 꺼져 있는 분들도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치부의 그런 심미성을 젊은 분이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조금 더 심미가 필요하지 않은 나이 정도까지는 심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뼈를 만들어야 된다, 잇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얘를 심미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경조직과 연조직을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서지컬 스킬이 있는 분들은 논외로 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꾸 본인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데, 저의 병원에 오는 케이스들이 이 빼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발차 보존술을 전치부에서는 연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발차 보존술을 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발치와의 정도만 보존하는 식으로 끝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협측본이 녹아 있으니까 수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조직 상태에서 걔를 확 열어가지고 막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 뭐 프라이머리 다 그런 것까지 했다가 망해서 오는 케이스들을 저는 좀 자주 보거든요. 일반적인 서지컬 스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에 좀 보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뼈에 대한 욕심은 다소간에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 왜냐면은 그게 심미적으로 심미 환자가 돼버리는 순간 너무 힘들어져요. 그걸 재건하기가. 그러니까 뼈를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CT뷰 봐가지고 이만큼 뼈 만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CT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딱 봤을 때 스마일 라인 보고 잇몸의 높이 보고 그런 조화들이 중요한 건데 수술을 잘했다는 기준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구치부에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예쁘게 뼈를 만드는 것과 전치부에서 흑백 사진, 뭐 파노라마 사진이나 CT 사진 봐가지고 나 이거 수술 잘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예 그냥 그럼 그러면 안 별로 된다고 의미가 생각을 없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반과 주켈리 이야기와는 좀 다른 바긴 하지만 저는 전체부에서는 좀 보존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주켈리 선생님이 좀 핫한 거 맞나요? 핫하죠, 그렇죠? 예, 중요성이 많이 항상 핫하죠, 강조되고 있죠. 그게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정상훈 원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작은 니들을 뭐 6제로, 7제로 이런 거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보존적이고 정상적인 구조말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지금 주켈리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심미가 중요한 영역대 나이대에서는 보존적으로 사실 접근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수술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긴 하니까 사실은 그 나이대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한다 하면은 일단은 이미디어트 로딩도 당연히 힘들 거고 임시 치아에 대한 선택지도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저는 그 이재용 원장님께서 그 강연하신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아름답다. 그 강연에서 인상 깊게 본 게 그 이제 어반의 치즈버거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레시피 역시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어반이 왜 이런 수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반이 이제 헝가리에 있으니까 유럽 각지에서 오는데 최소한의 내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달된 테크닉이 이제 치즈버거 테크닉이다라는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해석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우리 어반느님은 거기서 그렇게 가볍게 해석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치부 임플란트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버컬 월이라던가 아니면 인접치에 본 어태치먼트가 로스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죠. 어렵고 이제 현대 치의학에서 한계 지점이라고 할 게 이제 그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그걸 극복하려고 어반 선생님이 국리를 하고 내놓은 술식인 거고 단순히 백그라운드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말 학술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술식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요즘은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파필라 보존이라던가 뼈는 또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연조직도 해야 되고 결국 한 번에 다 집어넣는 술식이 치즈버거 테크닉이니까 임상만 놓고 봐도 충분히 나올 만한 술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설프게 분석을 했다 하고 그걸 떠들어댔구나라고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권 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을 마무리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제가 이소영 원장님을 굉장히 케이스를 여러 개를 보고 존경을 했지만 확실히 저랑 성향은 아예 반대시네요.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조심스러워합니다. 이따가 카메라 끄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다소간에 건방지고 주제 넘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어반 선생님의 치즈버거 테크닉이 뭔가 국내에 상륙하기 전에 저는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에비던스를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치과에서 경력이 얼마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장기 팔로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옛날에 CTG를 처음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전치부 발치직시 임플란트에서 스카프 테크닉으로 집어넣는 게 사실은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던 결과들이 꽤나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서 저 루틴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루틴하게. 어지간해선 다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해요. 전치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원의 경영, 환자는 아팠을 때 빼야 된다.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의 임상, 그동안의 철학과 약간 좀 맞물리면서 발달된 게 그냥 저는 하루에 다 합니다. 빼고 염증 긁고 심을 수 있는 뼈 상태라면은 프로비저널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아시다시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뼈가 한 1mm만 있어도 심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은 나올 수 있잖아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은 바로 넣어도 별 문제가 없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점점 생각이 좀 그쪽으로 굳혀지고 있는데 저기 일본의 오바마 선생님의 그 발치직시 임플란트 진수라는 저서를 보면 거기 이제 오바마 선생님은 싱글 임플란트를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안 달더라고요. 그분은 2개 이상부터 안정도가 있다라고 저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짜리를 하거든요. 페일류를 만약에 본다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페일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임플란트 누가 심어도 100개 중에 하나는 탈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정확히 막 그 GBR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플랩을 안 여니까. 개필링하고 안쪽에 막 쑤셔 넣고 그 위에 CT 대고 그 위에 템포러리를 이용한 실링을 넣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저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결과도 괜찮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프로비저널을 바로 넣었을 때 파필라잖아요. 파필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아래 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술식을 점점 더 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어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저는 원래 그렇게 했다. 그 지금 비엔나에서 오스테올로지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들 여러 분 가시고 어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또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반은 아직도 많이 현역이고 오스테올로지를 갈 정도의 리딩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직은 영향력이 있으신 거예요. 탑스타죠. 탑스타고 뼈이식 씬에서는 시미온 선생님이라던가 뭐 유명한 분들 쫙 이제 계보가 있고 오히려 포스터 어반이 좀 더디게 나온다 싶을 정도로 어반 선생님의 영향력이 오래 간다. 느낌이라면 연조직은 스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씬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주켈리 선생님이 못하다의 얘기는 절대 아니고 라스페리니 선생님이나 뭐 론코 선생님이나 라이징 스타들은 연조직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주켈리 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되기보다는 연조직의 어떤 최신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반 선생님은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말 뼈이식하면 어반 조선의 어반 막 이런 얘기하면은 최고의 찬사 이태원 어반 이러면 최고의 찬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주직 씨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거 약간 좀 구시대 유물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약간. 근데 주켈리 선생님은 제가 이제 이건 이은혁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터널링을 안 하잖아요. 터널링을 안 하세요. 터널링을 하는 선생님들을 택시 드라이버라고 폄하한대요. 말을 세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렇다고 택시기사 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비하 안 하거든요. 저는 방금도 택시 타고 하지만 주켈리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택시 드라이버면은 그냥 저속도를 빨리 가야 되는 막 그런 막 과속 운전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켈리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주켈리 선생님은 오히려 연조직 쪽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침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니까 바이라미나 테크닉 자체가. 근데 그거를 서지컬 테크닉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싹 다 가지고 스카티시조차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본인의 그런. 근데 사실은 주켈리 선생님께서는 개원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병원의 교수직을 내려놓았다라고까지는 들었었는데 한국 개원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면 스과도 못 받는데 그거 한다고. 그렇죠. 물론 시간 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그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 것 자체도 없으니까 터널링 쪽으로 가지 않나. 왜냐하면 이 씬에서 결국에 받들고 있는 거는 개원이들이니까. 근데 그 씬에서 받들고 있는 개원이들한테 터널링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대충 해도 잘 돼요. 배드만 잘 깔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배드만 잘 깔고 사실 모든 술식은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거는